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평 국어 해설 강의에 저는 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자, 오늘 정말 일단은요. 어쨌든 모든 거 다 차치하고 일단은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마 몸에 좀 기운이 정말 빠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든 상황에서 또 마스크 쓰고 시험 보고 이러느라고 전국의 수험생들 일단은 고생한 나 자신한테 고생했어 라고 얘기해주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쉽지 않은 시험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1번부터 17번 이렇게 독서가 앞쪽에 몰려 있었는데 그 문항 하나하나 아마 여러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또 특히나 정말 매우 어려운 그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그런 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초고난도 문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요. 일단 여러분이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각 분야별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제 다음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고 나의 장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내공을 기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실망만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했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익혀서요. 여러분 연습하면요. 수능 때는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바뀌는 수능 체제에서 첫 번째 평가원이 보여준 전국 단위 시험이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 중요도가 굉장히 컸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각 분야의 이번 시험이 보여줬던 그 중요한 내용들, 사인을 잘 캐치하는 것 자체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걸. 네. 독서, 문학, 공통과목이요. 그 다음에 화작과 언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잡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미의 관심사, 독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독서의 출제 교양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 다시 여러분 심정을 좀 헤아리면 굉장히 이제 독서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의 이 문제 스타일 하나하나 익히면요, 수능 때 분명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독서 1번부터 3번에 이건 뭐지? 좀 처음 보는 형태의 그런 세트가 나온 걸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1번부터 3번 그 지문에서는 독서의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이 지문의 내용이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라는 걸 설명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그 독서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설명하는 듯한 그런 글인데, 이렇게 독서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출제 요소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구나, 이렇게 독서에 관한 내용이 지문으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푸는 사고 과정도 좀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잘 익혀야 되는 문항은 특히 이제 2번, 3번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이제 이 4번부터 17번까지 정말 그 어려운 세트에서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입니다. 이 세 개의 요소는요, 우리 연계 교재에서 연계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개의 요소는요, 고난도 추론 문제를 출제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들 정보와 관련하여 내가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종합적인 그런 사고를 잘 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미흡한 뭔가 사고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선택지들 표시하고 다시 스스로 해보고 하는 그런 공부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우리가 짚고 갈 것은, 독서라는 것이 기존에는 연계가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좀 제재, 어떤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려운 지문들에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연계가 꽤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과 관련해서 연계가 꽤 많이 됐었거든요. 그 점도 함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문항으로는요, 특히 이제 눈여겨볼 것은 6번, 12번, 17번인데,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표지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사례에 적용해서 추론을 잘해야 했습니다. 교차됐을 때 도입된 표지가 뭐냐 판단해야 했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결의 주장을 정확히 잘 또 이해를 해야 했고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나 그 다음에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추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고 답을 골라야 했습니다. 자, 이 문항들도 체크를 했죠. 네, 함께 해설 강의를 통해서요, 이 독서 하나하나 잘 짚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잘 익히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학 경향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문학은요, 뭐 늘 그렇습니다만 독서보다 상대적으로 좀 쉬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정답률 자체가 좀 다소 떨어지는, 꽤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34번 같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문학은 이번에 시험에서 또 뭐 중요한 문제, 꼭 이걸 헤쳐나가야 될 그런 문제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작품 자체, 지문 구성이나 작품 자체 선택이나 연계 정도나 이런 어떤 그 출제 경향과 관련된 것들이 더 훨씬 중요한 사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키워드를 몇 가지 선정해 봤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7분의 4가 연계 작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연계율이 축소될 것이다. 또 뭐 간접 연계로 바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계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보세요. 7개의 작품 중에 4작품이 수능 특강에서 연계됨으로써, 직접 연계됨으로써 사실 문학 파트를 놓고 보면 전체적인 연계의 체감률이라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 정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연계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수록된 문학 작품은 정말 철저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 구성에서요, 이제 수능 특강 때도 얘기했었고 막 그랬습니다만, 고전 시가에서 2022 수능 예시문항이 보여줬던 그 맥락 안에다가 작품들을 여러 개를, 짧은 작품들을 넣는 방식의 새로운 지문 구성 방식이, 제가 그때 뭐 이제 여러 강의를 통해서 수능 특강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런 게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춰질지도 모르고 이제 변화를 줄 것이다 했는데, 이번 6월 모평에는 그게 예시문항에 나왔던 그런 방식의 지문이 문학에서 도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지문 구성으로 4개의 세트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래 복합이었던 것이고요. 자, 그렇게 지문 구성 보여줬지만,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지문 구성이 9월에 또 본수능 11월에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문 구성에도 여러 가지 패턴들이 가능하다는 걸 유념해 두시라. 그 다음에 보기의 깊이와 다양성인데요. 4개의 세트에서 보기들이 다양한 방식, 예를 들면 시간에 관한 것, 공간에 관한 것, 또 뭐 동일시에 관한 것, 뭐 또 뭐 결함에 관한 것, 이런 것들로, 결핍에 관한 것, 이런 것들로 좀 역할을 분담해서 깊이 있는 보기들을 구성하는 그런 다채로운 문항들로 다소 까다로운 문제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었던 그런 형식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원다운 깊이를 지닌 보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맥락의 중요성인데요. 이건 뭐 모든 과목, 국어 내의 모든 과목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전체 중에서도 마지막 세트에 특히 34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낯선 시를 감상할 때 그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시어나 시구의 의미들을 파악해서 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문제 몇 가지 보면요. 25번 문제 같은 거 사실 나와 다 고전 시가와 현대 수필을 엮어가지고 함께 감상하면서 그 안에서 그 어떤 소재나 뭐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기능을 하는가를 엮어서 푸는 문제,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요. 자, 현대 시 세트에서 마지막 34번 문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맥락을 동원해서 낯선 시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약간 함정을 파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 섬세한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라서요. 이 문제들은 특히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설명하는지 잘 들어두시길 바라고, 하나 덧붙이자면 33번 문제에서 시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동원된 시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사어들을 주로 그 의미와 기능을 모아놓은 문제로 33번이 제시된 것도 한번 봐둘만 하겠네요. 자, 이어서 화작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작문 선택한 학생들 이번 시험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뭐 늘 그렇습니다. 화작은요, 시간이 문제지, 그쵸? 난도 자체가 굉장히 높진 않잖아요. 자, 키워드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3 플러스 5 플러스 3. 이게 이제 우리가 화작이 10문제였던 것이 11문제로 늘어나게 되면서 예시문항, 2022 예시문항에서는 작문을 4문제로 마지막 세트를 그래서 3 플러스 4 플러스 4로 구성했었습니다만 이번 6월 모평에서는 빅세트가 더 빅해졌습니다. 그죠? 5문제짜리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는 화법 2문제, 작문 3문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3, 2 요게 5문제가 화법이 나왔고요. 작문이 3, 3 해가지고 6문제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문의 구성, 세트의 구성 자체는요. 화작 안에서 유동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9월 모평에 또 본수능엔 또 이거 갖고 조금 또 다른 패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시문항도 그렇고 요번 6월 모평도 그렇고 5과 6으로 나누자면 화법을 5, 작문을 6을 낸 셈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반대로 나올 수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문을 6문제로 하는 방식과 화법을 6문제로 그러니까 작문을 6문제로 만드는 방식과 화법을 6문제로 만드는 방식 가운데서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예시문항과 6월 모평에 보여줬듯이 작문을 6문제로 만드는 방식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은 해봅니다. 작문 공부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늘 그렇습니다만 해결 요령을 숙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잘 보여주는 문제가 바로 39번, 40번, 41번 같은 문제들이에요. 뭐냐면 거기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5문제짜리 빅세트에 들어있는데요. 사실 그 작문 초고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읽어보지 않고도 요령만 잘 발휘하면 빨리 풀어낼 수 있고 답을 금방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쓰지 않게 요령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시간을 무한정 잡아먹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저와 함께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45번 문제인데요. 잘 연결해야 돼. 키워드를요. 거기 예를 들면 뭐 정서적 효과라는 말을 거기에 나오는 정성이나 애착 같은 말하고 연결 짓는다면 답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작 요령 정확하게 익혀서 빨리 해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언어와 매체 김철환 선생님 설명 들어보죠. 이어서 언어와 매체의 경향입니다. 여러분, 언어와 매체, 언어는요 늘 그렇듯이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서요 문제가 이제 고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언어 문제는 특별하게 이렇게 아주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체 문제에 보면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뭔가 함정이 있는 듯한 그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매체 문항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교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매체는요, 우리가 기존의 문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풀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이 매체 문항을 또 풀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매체 문항이 아직 우리가 좀 덜 익숙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밀하게 판단을 잘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기의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보기의 정보를 잘 고려해서 이 선택지가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구나 없구나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41번 같은 경우에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41번은 시각 자료가 2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시각 자료 2개로부터 추론을 잘 할 수 있는지예요. 이게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자료의 이미지에 현혹이 돼버리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맥락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정교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점에 유념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공부를 잘 해나가면요 분명 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언어와 매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연습은 연습일 뿐 이러고 있습니다.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요. 네. 내공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 꼭 또 한 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해봐야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이 해설 강의부터 여러분
그 걱정을 없애는 공부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항상 해설 강의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저희끼리도 또 다짐합니다만 이 해설 강의는 그냥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각 분야별, 각 과목별로 진정한 내공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툴 털고 일어나서요. 11월 본수능을 겨냥하고 열심히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요. 1부부터 6부까지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죠. 자, 우리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화이팅입니다.